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뭐 이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디테일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휴게시설을 설치해도 해야 된다 이렇게만 아실 텐데 몇 명 이상 설치를 해야 될까요? 휴게시설을 몇 명 이상 설치해야 될지 보통은 우리가 휴게시설을 설치할 정도면 상당히 사업장이 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법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가면 우선 휴게시설이 대부분 설치가 당연히 안 돼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안내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모든 사업장에 설치 의무는 있는데 저희가 어떤 법이라는 게 의무가 정말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따질 때 두 가지 기준으로 따져요. 법에 뭐뭐 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의무 규정으로 보고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봅니다. 이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장이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어서 의무 규정 같은데 문제는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나 벌금이나 뭔가 정부에서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있냐. 그래서 규정은 뭐뭐 해야 된다고 돼 있어도 안 지켰을 때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사실상 의무 규정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20인 이상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시설은 모든 사업장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20인 이상부터 해요. 그래서 사업장에 갔을 때 혹시 휴게시설을 물어보면 이 회사가 직원이 몇 명인지 그래서 직원이 한 명 이상이라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는 대답을 하시되 설치를 꼭 해야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과태료 규정이 있는 20인 이상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 그럼 이제 이게 20인 이상이냐 물론 여기 저희 장표에 보면 20인 이상이 아닌 예외 규정은 있죠. 상담원이나 경비원을 2명 이상 채용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사 10인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뭐 이렇게 상담 가실 때 아주 빈번한 사례는 아닐 테니까 참고를 알아두시고 기본은 이제 20인인데요. 아까 20인 그래서 밑에 보면 과태료 기준은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예 설치를 안 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점검을 올해부터 하기 시작할 건데 언제부터 하냐면 여기 사업장 확대 제일 위에 써 있죠. 2022년 8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 이후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이 설치를 안 하면 1,500만 원을 과태료 부과를 노동부 할 수는 있는데 뭐 최대치까지는 안 하겠죠.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거나 규정은 1,500만 원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사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20이 넘어요. 그 사업장을 갔더니 20이 넘는다. 우리 해야 되냐? 네, 해야 되긴 하죠. 그런데 보통 20인이 넘는 사업장은 두 가지일 거예요. 음식점 같은 데가 20명 너무 정말 되게 큰 사업장이죠. 예, 근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어떤 날은 예를 들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 5명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날은 일요일은 막 10명 출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서 하루 평균 20명이 넘어야 돼요.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합쳤을 때 20명이 넘는다. 예를 들면 식당을 내가 사장님이 식당을 3개 운영하는 거예요. 식당을 사업장 등록증 하나인데 식당은 3개가 있어요. 식당 3개에 직원이 7명씩이다. 그럼 합치면 21명이고 각각 식당만 보면 7명이잖아요. 이런 경우 설치해야 될까요? 설치를 해야 돼요. 노동부는 한 사장님이 여러 사업장이 나눠져 있어도 그걸 전부 재무관리나 회계관리나 노무관리를 한 명이 하거나 한 사업장이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면 장소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해도 상식으로서 합치고 노동부에서 낸 이 가이드라인을 봐도 좀 이상하죠. 이상한데 합쳐서 20명이 넘으면 각 현장별로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건설과 건설을 나눕니다.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는 각 현장마다 공사 금액이 50억이 넘으면 하고 50억이 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과태료도 20억이 넘으면 과태료 부과, 20억이 안 넘으면 뭐 부과하지 않는데 이건 현장별로 건설업은 보는 반면에 공장이나 지점이 흩어져 있어도 합산을 하는 게 원칙이고 합산했을 때 20명이 넘으면 그 사업장 그 지사는 20명이 되지 않더라도 설치를 하라고 어쨌거나 노동부는 하고 있어요. 다만 어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걸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노동부에서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한 상태예요. 다시 돌아가면 흩어져 있을 때 합산하는 게 원칙이고, 대신 이런 경우 그 사업장이 20명이 넘는다 그러면 보통 탕비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 탕비실을 휴게실로 운영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고 노동부는 그 정도는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의 설치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탕비실이 있다면 그 탕비실에 뭐 휴게시설이라고 써도 되고, 쓰지 않더라도 다만 이제 의자나 식수 설비는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 제가 시행규칙 별표 21의 2라고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을 쭉 보면 휴게시설은 6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평 조금 남짓으로 안 되겠죠. 2평 안 되는 그런 공간에 높이는 2.1m 높이로 만들라고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장이 전체가 한 30평 정도가 안 된다고 보면은 뭐 또 그런 건 적용 안 해도 된다고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행규칙을 보면 되게 세부적인데 그런 것까지 체크하기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20인이 넘으면 해야 된다. 안 하면 과태료인데, 사업장이 또 여러 개가 흩어져 있으면 근로자를 합산한다 해야 되는데, 탕비실이 있는 경우에는 탕비실로 운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남성용, 여성용을 꼭 구분할 필요만 없고, 특히 중요한 건 사무직 근로자만 있잖아요. 그 사무직 근로자만 있으면 20명이 넘어도 휴게시설을 운영하지 않아도 노동부에서 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음식점 같은 경우 사무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설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안 하면 과태료를 물을 수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탕비실이나 아니면 조그만한 그런 휴게시설 정도는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다음에 이제 일자리 도약 장려금인데, 사업장에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여기 빨간 글씨를 썼잖아요. 빨간 글씨가 제일 중요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2022년도에는 960만 원 지원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80만 원 지원되죠. 저희 최저임금 올랐으니까 아까 제일 조금 줘도 2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80만 원 지원되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80만 원까지 지원이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바뀌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2년간 총 1,200만 원을 주는데, 월 단위로 60만 원 주고, 나머지 460만 원인가요? 480만 원을, 나머지 1년을 채우면은 일시불로 지급하는 걸로 지금, 그런 계획은 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기존에는 한 960 줬다면, 이제는, 1년 동안, 한 720만 원 주고, 나머지 480만 원은 1년을 다 채우면 마지막에 480만 원 준다. 그래서 총 1,200만 원을 주는데, 예산도 거의 2배까지는 안 돼도 1.5배 이상 늘었죠. 그리고 9,200억으로 증액이 됐고, 그만큼 이제 고용률 높여보겠다라는 건데,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파란색 글씨. 근데 여기 보면 예외가 있죠. 성장 유망 업종, 고용 위기 지역, 뭐 미래 성장 산업, 되게 여러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5인이 넘으면 뭐 당연히 기본적인 요건 되지만, 5인이 안 되더라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유를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 기존에 있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거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 지원금이 되게 좋았었는데, 그거는 이런 취업 애로 청년의 요건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업 상태에 필요를 하지 않았는데,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이 실업 상태에 6개월을 요건을 해요. 그렇지만 이 역시 예외가 있다. 뭐 고졸 이하 학령이나 자영업자인데 폐업한 사람이랄지 여러 가지 요건들 또 있거든요. 그런 요건의 경우에는 6개월이 안 돼도 된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예외가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근데 정규직으로 기본적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근로시간도 30시간 이상으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 신청할 때 계약서를 내야 돼요. 근데 이 계약서를 잘못 내서 처음부터 어그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지원금이 있는데, 혹시 신규 채용 계획이 있으시냐? 있다고 하시면은 혹시 지원금 검토하시는 게 있냐? 그럼 지원 정하는 거 있다고 하면 어떤 지원금인지 여쭤보시고, 만약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실 건지, 채용을 하실 때 그런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 있는 직원을 쓸 건지, 같은 사람을 쓰더라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가 없는 사람 쓰면 똑같이 지원금 받을 수 있어서 못 받을 수도 있고, 정규직 1년 계약직을 한 다음에 다시 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했다가도 정규직으로 채용을 안 했다는 이유로 안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마지막 빨간 거 쓴 거, 참여 신청을 미리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데,
신규 채용을 막 두세 명씩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런데 이걸 미리 계획을 내야 됩니다. 채용 계획을 미리 제출을 해서 운영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노동부에서 이걸 전부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영 기관들을 몇십 개씩 운영을 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기관별로 뭐 한 500개에서 뭐 많게는 2,000개, 3,000개까지 이 지원금 자리 TO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운영 기관에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협약 체결을 하고, 운영 기관과의 협약 체결서를 가지고 노동부에 신청을 하는 게 기본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노무법인도 그렇고 뭐 이런 지원금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채용을 하기 전에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해야 되지, 사람을 먼저 고용보험을 가입시켜 놔버리면은 이게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꼭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이전에 이거를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회사를 방문했을 때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떤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시는지, 지원금 아예 모른다 그럼 당연히 그 안내를 하셔야 되고, 지원금을 받겠다고 한다면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체크를, 취업애로 6개월 이상의 실업 사람을 쓸 건지, 정규직으로 채용할 건지, 그리고 이런 채용 계획들을 미리 제출할 건지, 이 세 가지 정도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